쪽인데 시험 범위인데 여러분 시험 범위 해당되는 쪽만 잘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대공황과 전체주의. 저기 사진이 안 나오면 선생님 재현을 해줄게. 자, 선생님이 직접 그린다고요? 내가 직접 그리거나 재현을 해줄게. 오늘 그 사진 틀렸다 진짜. 자, 대공황과 전체주의인데요. 일단 여러분 공황장애라면 들어봤지? 공황장애가 무슨 장애야? 사람들 반응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떨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공황인데 즉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불안. 혼란. 그치? 공황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란스럽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냥 혼란이 아니야. 앞에 뭐가 붙어? 네, 겁나 많이 혼란스럽다는데요. 왜 대공황이 벌어졌냐?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선생님도 기억이다. 97년도에 이때가 엄청 혼란했거든. IMF 때인데요. 여러분은 모르지 그게 뭔지. 야, 들어는 봤지? 들어는 봤는데 느껴본 적은 없죠. 나도 그때 나도 깜짝 놀랐어. 97년도가 25년 전이래. 맞나? 25년인가? 나 그때 나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 나 그거 다른 가지고 영상 보는데 20몇 년 전 97년 IMF 터졌을 텐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 많이 늙었다고. 나도 그때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한번더 있지 않았어요? 그때 외압이 그때 좀 달라. 때 비율 좀 다른데 자 IMF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8, 90년대에 무지하게 잘 나왔습니다. 즉 이때 우리나라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60, 70년대 산업화에 성공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이렇게 산업화를 하니까 이런 물건들을 막 찍어낸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해외에다 팔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물건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때 90년대 호황이었거든. 경제가 좋았어. 그러니까 물건이 막 미친듯이 팔리는 거야. 내가 만약에 노트북 100대로 만들었는데 100대가 다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더 만들어야죠. 그래서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팔아요. 더 팔아야 돼. 그럼 나 떼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모든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미친듯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공장 만들려면 뭐 필요해? 돈. 당장 돈이 내가 없어 어떻게 하지? 빌려요. 그치, 빌리지. 그치. 은행한테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97년도에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 물건들이 너무 많이 생산됐으니까 이게 안 팔려. 그리고 각 기업들은 그동안 돈을 이렇게 벌었으면 더 이상 더 벌 수 있겠지. 즉 이렇게 생각한 거야. 돈이라는 게 기업을 성장했으면은 어느 성장하면 정치가 될 텐데 이 당시 기업들은 성장했으면 무한으로 성장한다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정체기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물건만 찍어내고 경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막 미친 듯이 찍어내 안 팔려. 그 물건 안 팔리면 기업도 어떻게 되지? 망해요. 기업이 돈을 못 벌어. 그럼 기업이 돈을 갚아야 돼 어디다? 은행. 은행에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들도 망해.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나라 돈이 완전 그런 시작이야. 그리고 온 국민들이 기업이 망하는. 그때 나도 기억나.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97년도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98년도 IMF가 97년 10월에 터졌거든. 그 다음에 3학년 됐을 때 나는 그냥 그건 기억나. 뭐가 기억나냐면 3분의 1 내 교실에 3분의 1이 전학 갔어. 왜 전학 갔어? 돈 없어서 맞아. 일하러 갔다. 아버지나 부모님의 직장이 잘려서 실직돼서 다른 직업으로 얻으시러 딴 데 가시는 다른 직업. 그래서 나도 그때 내가 되게 친한 친구 있거든. 지금도 연락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워낙 이상하다는 거야. 왜 자기도 모르겠는데 얘뿐만 아니라 진짜 교실 3분의 1이 이렇게 다 전화하는 정도로 나는 그냥 그게 기억나. 내 친구들이 많이 떠났어. 우리 반에.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났는데 아무튼 그런 IMF 이거 근데 그게 왜 IMF냐?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국제금융기구가 IMF거든요. 여기다 빌린 거야.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린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린 순간 IMF에 돈을 빌린 순간 IMF가 우리나라 경제에 간섭할 수 있게 돼. 이때 IMF 국제기구가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비정규직을 만든다. 그리고 구조조정 같은 쉽게 회사원들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와 방법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기업은 너무 무리하게 확장했다. 이것 좀 축소해야 된다라면서 이때 막 구조조정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화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지.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들 뭐 할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단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해볼까?
평생 그러면서 딱 끼면 하고 20살 되는 순간 빈증 막밥에 빈증 붙이고 술 마시러 가고 술 한번 마셔보고요. 나도 20살 됐을 때 일요일에 술 마시러 나도 기억나. 근데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생각보다 진짜로 물론 여러분이 아마 20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야. 나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데 그 정말 다양한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생각보다 하기가 어려울 때가 찾아와. 그때가 된 게 이 INP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요 정말 누구나 다 꿈을 꾸면 다 꿈을 이루는 시절이었어. 그래서 그때 초등학생들 국민학교 시절 꿈들 물어보자 대통령, 뭐 과학자 이런 거야. 근데 지금 꿈을 물어보면 1등이 뭐게? 유튜버가 될 거예요. 유튜버. 회사 원하는 백수. 공무원이야 공무원. 지금은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공무원이 좀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사회가 많이 변하고. 공무원이 제일 현실적이잖아요. 그치 이제 현실적이지.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려졌듯이 당시에 전 세계가 혼란이 왔었어. 그게 바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었어. 다시 어떤 거냐 보면 근데 선생님 확실하게 한 가지는 선생님도 20살을 약간 나도 좀 약간 솔직히 낭비했거든. 나도 20대 초반에 좀 낭비했어. 놀고 먹고 자는데 갔었어. 띵가띵가. 군대 갔다 오기도 했고 군대 갔다 와서도 좀 놀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20대 후반부터 교사가 돼야지 라고 꿈을 그때부터 마음 먹고 공부 그때 했어. 25살, 6살부터 하자고 공부했나? 너무 늦게 했어. 맞아. 나 그래서 친구들 막 취업할 때 나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제일 마음 아픈 게 언제였지 알아? 애들 만났을 때 친구들 막 연말 추석 면접 때 막 만난단 말이야. 난 못 가. 공부해야겠어. 그리고 가잖아? 미안해서 못 만나겠어. 야 너 뭐하냐? 나 아니 친구들이 나 공부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미안하지 않고 좀 어떤 게 미안하냐면 다 같이 먹고 계산할 때 나 빼. 그러니까 물론 걔들은 나 다 배려한 거지 나를. 나 고마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함도 있지. 나도 중심할 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근데 내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내 친구들이 좀 빨리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진짜로 1년이나 단 며칠도 걔들은 알차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약간 남기기 때문에 그만큼을 늦게 시작한 거야. 여러분도 알차게 시간 보내면서 수업 들어갈 때 알차게 먹을게. 수업을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저거 IMF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때 겪었던 공황이 IMF라면 전 세계가 함께 망할 뻔했던 사건 그게 대공황. 대공황. 대공황부터 첫 번째 사건부터 대공황. 첫 번째 사건부터 대공황입니다. 미안해요 여기판에서. 볼펜으로 썼는데. 자, 그 두 줄 듣고 있어서. 자, 대공황인데요. 대공황은 배경 1929년 10월이었어. 대공황이 이때 딱 발생하거든요. 1929년. 교과서 197쪽이었지. 사진이 안 나오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 좀 많이 참고하셔야 다시 한번 해봐요. 1929년 10월 24일에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오 안 열린다. 노트 분해. 선생님 당황하셨다. 왜안 열리지? 열렸다. 뭔 소리지? 아니야. 자, 1929년이었어. 근데 잘 봐봐. 미국이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겁나 잘 나갔습니다. 미국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했어. 왜 성장했냐? 전 세계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여기밖에 없었거든. 1920년대. 왜 1920년대에는 미국만 제대로 돌아갔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힌트는 전에 네 됐어요. 이 패스. 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쟁을 이기면서. 맞아. 1차 전쟁. 1차 세계대전이 1917년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럽은 세계 1차 대전 결과 쑥대밭이 됩니다. 완전 당황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물건 만들 수 있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메이드 인 USA 걸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엄청 발달해. 그러니까 똑같아. 공장에서 미친 듯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생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1929년 왜 이때 대공황이 시작되느냐? 유럽이 세계 1차 대전의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공장을 만들고 더 이상 어디 걸 안 써도 된 거야. USA. 미국. USA 거 안 쓰게 되니까 미국 물건이 안 팔려. 그럼 물건 못 파는 기업들 어떻게 돼? 망해요. 경제가 혼란스러워진다. 불황에 빠져.
내용 이게 배경이었어. 당시에 미국이 1920년대에 너무 잔향하니까 미친 듯이 물건을 막 찍어냈는데 이게 안 팔리는 순간 미국 경제는 박살이 나는 거야. 너무 생각보다. 나 한국골 났다. 6번 발표.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 때는 1929년이었어. 이때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폭락합니다. 주가. 맞아, 주가가 폭락해. 주식 폭락. 주식. 안돼 내 돈. 자, 얘들아, 주식이 뭐야? 도박이요. 거예요. 어? 도박이요. 도박? 투자. 투자? 그러니까 회사에 비트코인. 지분을 사. 맞아. 회사에 지분을 사는 걸 주식이라고 해. 자, 이런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볼펜 회사 만들고 싶어. 그럼 볼펜 회사 이름 뭘로 만들까? 모나미. 긴볼펜. 긴볼펜? 모나미가 모나미는 기능인데. 이미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모나미. 긴볼펜으로 만든다 쳐 회사를. 기분에서 회사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 돈이 필요해. 근데 나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투자해주세요. 맞아. 투자해달라고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번에 볼펜 회사 만들 거거든요. 얘 공장 만들고 돌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해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투자를 한 거야. 그럼 저희 투자해주는 대신 뭘 줘야 되냐면 회사를 운영할 권리, 지분을 줍니다. 이 지분을 줄 때 주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주식, 즉 우리 회사의 권리를 주는 건데 1주에 보통 5천 원 정도 시작하거든요. 보통 5천 원.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갑자기 볼펜 잘 팔아서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 즉 나이스. 투자한 거에 대해 보답을 해주는 거야. 단 회사가 망해가. 그 주식은 내 돈도. 망해가지. 이때 미국 회사들이 엄청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여기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에다 돈 넣고 있었어. 또는 은행에다 돈 넣어. 은행에 돈 넣으면 뭐죠? 돈이요. 이자를 준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주식 아니면 은행에다가 돈을 다 투입하고 있던 시절이야. 그런데 기업이 갑자기 1929년부터 어려워지니까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그럼 주식을 넣었던 민간인이 어떻게 돼? 망해요. 망하지. 그리고 기업들, 물건을 팔지 못한 기업들도 망해가고 이 기업한테 돈 빌려줬던 누구? 은행. 은행들도 망해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시에 기업과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도망가요. 도망가? 딸려요. 잘려. 실업자들. 실제로 여러분 IMF 때 선생님 아까 좀 그냥 얘기로 3분의 1이 이자가 됐잖아. 실제로 우리나라 30개 대기업 중에 17곳이 부도나는 사건이 IMF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 절반이 다 부도가 났고요. 이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실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사건이에요. 삼성 살아나는 어떻게 기업들이. 나왔어요? 삼성 LG 네. 다른 활력을 썼던 거지. 거기서. 근데 진짜. 자, 이렇게 실업자 증가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야. 지금 보시면 원티드 뭐라 그랬지? 직업. 자, 직업, 부업 다 이렇게 실업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거 봐봐. 지금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뭘 기다리는 거야? 빵. 아, 프리 커피 앤 도넛 박스. 무료 뷰티스야. 박 주세요. 맞아, 더 달라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실업자가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돈을 못 버니까 가족들도 못 먹이고 자기도 못 먹는 거야. 어떻게 옷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 봐봐, 근데 옷 봐봐. 옷 거지처럼 보여 아니면 그냥 직장인처럼 보여? 직장인처럼 보이잖아. 이 사람들 다 잘린 사람들이야. 그만.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와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가난해지고 힘들어진 거야. 다 모자 쓰고 있어. 이게 그 당시 실업자의 비율이거든. 아. 20년대 때는 실업자 5%도 안 돼요. 5% 내외였어. 그런데 1929년, 1930년 딱 됐을 때 실업자가 20% 찍습니다. 즉 국민 중 5명 중 1명이 실업자가 된 거야. 그게 주가였다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지. 와 떡상. 그 주식은 저딱 찍고. 이렇게 돼. 안돼. 안돼 올라가. 너희 주식하니? 이제 떨어졌으니까 여기 가져간 올라가니까. 안돼. 안돼 마이 자. 어머니. 이때 이러한 국가의 대위기,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 이때 미국 대통령이 이 아저씨였어. 프랭클린 이 루즈벨트. 32. 여러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대통령이 됐어. 실업자는 폭주해. 회사나 기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럴 때 대통령이 될 때 돈 풀어. 빨리. 어떻게 극복할 거야? 일단 빨리 그 일단 시험률 제초. 새로운 맞아. 시험률 낮춰. 일단 시험을 내서 또 뭐 할 거야?
IMF 갚아. 위기 관리 정책, 이따 저 그 뭐냐 저 일단 기업 살려. 기업 살려, 그치? 돈 갚아. 돈 갚아 누구 뭘 갚아? 뭐 사채업자야? 얘 장기 털겠다. 자, 필요한 이때 거 팔아. 루즈벨트 대통령이 본 거야. 뭘 봤냐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이 굶어하고 있다. 근데 국민들이 굶는 게 왜 국가의 위기야? 일할 사람이 일할 사람 없잖아. 분들이 맞아. 줄어들어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뭐 할 사람도 줄어드는 거게. 돈벌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이 줄면 뭐 어떻게 되게? 돈이 돈을 못 없어요. 벌어. 세금도 못 벌어. 맞아. 세금을 못 내. 국가가 중요한 거는 일할 사람이 주는 게 왜 중요하냐? 세금 낼 사람이 없거든. 세금.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펼쳐요. 뉴딜 새로운 거래 정책인데요. 원래 미국은요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완벽하게 자유주의 경제를 지지했어. 즉 보이지 않는 수라는 말 들어봤니? 네. 수요와 공급은 보이지 않는 수, 즉 사람들이 알아서 가격을 조정한다. 내 필요한 사람은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산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자유로 된다. 그래서 개인 시장에게 자유를 맡기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거 국가가 통제하지 말고 기업이 사람들한테 임금 준 것도 통제하지 마. 이게 자유주의 원칙이야. 미국은 이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경제에 최소한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간섭을 안 했어. 근데 그랬더니 기업이 미친 듯이 물건 만들다가 다 망해버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조금은 경제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국가가 좀 통제도 하고 기업이 뭔가 하면 국가가 좀 통제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원래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리 막 뭐 부족했었어? 마스크요? 마스크 마스크 부족했잖아. 근데 기업들이 막 마스크 한번 올리니까 국가가 어떻게 했지? 막 내렸어요. 가격을 이거 한 장에 2,500원 하는데 얼마였지 이거? 왜 이랬어요? 1,500원이었나? 1,500원에 한 장 딱 팔았잖아. 몇 달 동안 국가 개입을 한 거야. 이렇게 위기라고 본 거지. 그런데 봐봐. 이때 국가 경제 개입의 가장 큰 사업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실업자를 없애야 돼. 실업자를 줄여야만 세금 낼 사람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실업자들을 공사장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어. 이때 가장 유명한 사업이 뭐였냐면 후보댐 건설이었는데요. 오, 이게 이댐이에요. 오, 크다. 지금 멀리서 봐서 그런데 오 진짜 커. 사람이 아마 여기 서 있으면은 개미처럼 보일 것 같은데. 오. 이게 자동차 얘들아 크기가 몇백 배야. 이 사람이 많은 거야. 이 콘크리트를 거의 한 도시를 채울 정도로 부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지금 얇아 보이잖아. 저 아직도 안 굳었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안에는 안 굳었대. 아직도. 바깥에 건 굳었는데 안에 건 아직 굳고 있대. 하도 많아서 시멘트가.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대공사였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여기다 갖다 썼고 이렇게 비싼 국가 사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준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돈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 돈을 써야죠. 또 밥 그거 먹자. 그래 밥도 우리 가족들 밥도 대신 먹여주고 가자. 세금도 내고 밀린 가정비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거를 극복해 나갔어. 따봉. 하지만 이거 꽃상.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했는데 전 세계가 대공황 같이 맞이하는 거야. 왜? 미국 경제가 위기면 전 세계가 위기겠다. 네. 미국이 세계 중심. 미국 세계 중심입니다. 그때 다 찍어내가지고. 아 찍어내서 여기 왜냐면 다 미국 거 샀었는데. 지금도 봐봐 얘들아. 미국 주가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게?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 미국 주식이 한번 흔들리잖아.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 왜 그럴까? 전 아, 세계가 거기가 미국만 미국 거만 존나 벌어가지고. 맞아. 경제 주도권을 잡고 있어. 그게 다 미국 것만 쓰고 있어. 맞아. 특히 뭘 많이 쓰고 있냐면 경제 주도권 미국 게 왜 잡고 있냐면 주식. 사람들이 어떤 국가를 받든 이거를 다 공동으로 쓸 수 있어. 돈. 여기 미국 돈, 달러. 돈. 알아? 왜냐면 여러분 화폐라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10,000원짜리 가져와서 미국 가서 10,000원 딱 내밀어봐. 정원이 뭐라 할까? 깨라. 깨라. 깨라! 이럴까? 깨라! 이거 깨라! 이거 뭐야? 하면서 이럴까? 왜 우리나라 거기서 인정 안 해? 이거 왜? 돈 아니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뭐야? 이 종투활이 아니야. 돈이라는 거는요 국가의 신용도야. 즉 국가 은행이 보장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 없는 미국 가서는 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미국 달러를 왜 쓸 수 있냐? 미국은 전 세계가 미국 달러의 가치 인정한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잘 사고 워낙 강한 나라니까 이 달러는 믿을 수 있어. 저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달러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그 신용 때문에 전 세계가 달러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번 휘청일 때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휘둘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똑같아요. 미국의 경제가 휘둘리니까 달러를 쓰던 다른 국가들, 유럽 국가들도 같이 휘청입니다. 이때 이걸 위기 극복하기 위한 나라,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얘도 날티가 아니라 기업들이 망해가고 노동자들, 실업자들 되고 이때 얘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 경제를 사용합니다. 블록 자, 블록 경제가 뭐냐면 블록 그런가? 연합 담을쌓다는 뜻인데요. 연합했다. 하나의 문턱으로 뭉친다는 뜻인데요. 이런 거라. 당시에 영국은요 식민지가 많았어. 왜냐 아직 이때는 1차 대전 끝나고 났기 때문에 식민지는 있었어. 그래서 영국 식민지, 아프리카, 인도, 호주가 있었는데요. 영국은 파운드 블록이라 해서 파운드, 자기 영국 돈을 쓰는 국가들끼리 블록을 맺으면 어떻게 했냐? 영국에서 공장 누가 만들어? 그럼 이거를 어디다 팔 수 있었을까? 얘가? 그렇지. 자기 식민지한테 안정적으로 팔 수 있어. 그럼 기업은 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망해. 어차피 공급이 된단 말이야. 또 필요한 원료는 식민지에서 가져오면 돼. 또 이 다른 식민지들도 물건을 만들면 서로 빠르게 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필요한 걸 빠르게 사갖고 절대 망하지 않는 경제 체제가 흐름이 있는 거야. 이 회사라는 거는 운영이 되려면 교류가 원활해야 돼. 즉 영국 같은 데는 식민지가 많으니까 원활히 교류를 하면서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프랑스도 아프리카 식민지들과 함께 같이 경제를 운영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러면 문제는 이거였어. 식민지가 없는 나라. 망해요. 미국처럼 땅덩이가 크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당연히 프랑스나 영국처럼 식민지가 많았으면 극복했을 텐데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 저기다가 식민지 내놓으라고 해요. 맞아. 훌륭합니다. 이때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은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은 우리가 강해지려면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땅. 땅이 필요하다. 우리도 물건을 만들고 사고 새로운 시장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때 식민지가 없는 나라가 있었어. 독일. 왜 없지? 저도 독일 시작했으니까. 늦게 시작했고 1차 대전의 결과 독일이 갖고 있던 식민지는 싹 다 뺏겼거든. 싹 다 독립시켰거든. 연합군. 그러니까 독일 그리고 또 어디가 있었냐면 이탈리아가 있었어. 이런 나라들은 대공황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볼게. 두 번째 학습 목표. 그래서 얘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다.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뭐냐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똘똘 하나로 뭉치자. 모두 전자의 뭉치자야. 즉 하나의 몸처럼 국가가 움직이자.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말만 들으면은 존나 거창해요. 말만 괜찮아?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전체주의. 솔직하면 나쁜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가요? 이 전체주의가 그냥 공동체를 하는 거잖아. 근데 공동체를 좀 극단화한 거지. 하나가 되자라는 건데요. 즉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다 무시하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건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하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이 전체주의를 당시에 지도자였던 애들이 조금 학살이나 다른 증오나 범죄로 돌렸고요. 그리고 2차 대전의 범죄가 원인이 됐던 게 전체주의였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전체주의가 시작됐는지. 배경. 이때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대공황이 여기로 닫혔어.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불안이 독일과 이탈리아도 왔습니다. 그 대공황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굶어쓰기 시작해요. 실업자가 증가해. 돈은 떨어져, 가치는 떨어져. 실제로 이때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인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폭락한 거야. 독일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독일의 화폐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독일 정부의 화폐가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표 한 장 쓰려면은 원래 독일 한장 지폐 한 장 들면 되는데 우표 한 장 살려면 지폐를 술에 끌고 다닐 정도로 독일 경제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고파, 굶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불안이 증가했어. 우리 독일 국민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불안에 빠지고 이 불안이 점점 뭘로 바뀌면 증오로 바뀌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것인가?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건가? 왜 저희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데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분노하게 됐고요. 그 분노를 이용한 아저씨가 이 아저씨입니다. 이때가 나치. 미시 떨어진 사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코가 되게 크시네. 그렇죠. 좋아하네. 네모난 거. 자, 내용 볼게요.
이때 우리 국가는 위기다. 특히 히틀러가요. 참고로 얘들아 히틀러 독재가 아니야. 제 투표로 당선된 애야. 90% 넘는 지지율. 시민들이 막쳐서. 맞아. 시민들의 분노를 이용했어. 당시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라디오를 뿌렸어. 그 라디오에는 뭐가 나와요? 항상 히틀러의 연설이 세뇌교육. 세뇌교육처럼 히틀러의 연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공황후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는 사회 불안합니다. 우리 이거 극복하려면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일을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웃어. 저게 되겠냐? 라고 해. 근데 웃긴 게 이게 듣다 보니까 세리됐다. 스낵된 것처럼 풀리게 돼. 그래서 이때 히틀러가 우리가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다. 전쟁이다. 영토를 넓혀서 이 국가적 불안을 극복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전쟁밖에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군비 확장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상황 전쟁을 준비한 게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나쁜 상황이 아무래도 사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데 안 좋아.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해야 돼. 그래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홀로코스트야. 홀로코스트가 뭐냐면 집단 학살이라는 뜻인데요. 온 독일의 그러한 증오와 사회 불안의 그러한 불만들을 단 하나의 민족으로 죽이자고. 얘들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얘들 때문이다. 공공의 적으로 하나 만드는 거야. 이간적이네 그냥. 그게 유태인이었어. 왜 유태인을 공공의 적으로 삼았냐면 당시에 은행이나 금융업을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 유태인들이 왜 너희 그거 아니? 전 세계 거의 모든 부자들이 유태인인 거? 왜 그러냐면은 좀 고대로도 봐야 되는데 원래 유태인들의 고향이 어디냐?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 어디에? 스위스land. 아가. 이스라엘. 어디예요? 이스라엘. 맞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야. 여기였어. 여기가 이스라엘이. 조그만해. 여기가 되게 조그매. 되게 조그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우리만 하늘나라에 갈 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 만든 거야. 그게 무슨 종교? 기독교야. 그래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를 만드신 건데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아요.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빠. 모든 사람 다 갈 수 있대. 나빠. 아빠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단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로마에 넘겨버리고 돈 받고 팔아버리거든. 이게 잡혀요? 어? 왜 잡혀요? 그래서 잡혀. 그래서 이렇게 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양한 거. 그래서 당시에 중세기 때는 머리가 기독교를 끝난댔잖아. 중세기 기독교 세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싫어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었어. 근데 이때 유대인이 기원 후에 여기 나중에 이슬람이 정부되면서 나라를 뺏기거든. 근데 대거 유럽으로 건너왔어. 근데 유럽 애들이 팔 벌려서 환영했을까? 아니요. 아니야. 그래서 얘들이 했던 살아나는 방법이 뭐였냐면 장사였어. 이때 기독교 세계에서는요 장사꾼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 왜냐? 내가 이거 만들었어. 내가 얘들을 팔아.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돈 주면 신국시. 돈을 받아야 돼. 그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잘. 최대한 많이. 즉 내가 열심히 잘 얘기해서 많이 비싸게 받아야 돼. 말빨이 중요하네. 근데 이걸 나쁘게 보면 어떻게 파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그냥 사기꾼. 후구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후구딜. 얘한테 최대한 비싸게 파는 거잖아. 그래서 중세 그거 이제 들어. 자 그래서 원래 장사성에 대한 이미지가 고대에는 안 좋았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중세시대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유대인들이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장사였어.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게 근대에서 대박이 난 거야. 얘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란 걸 만들게 됐고 모든 전 세계 은행의 그 핵심을 유대인들이 꽉 잡게 된 거야. 그런데 이때 히틀러가 본 거야. 독일 국민을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독일에 사는 유태인들은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히틀러가 거기로 분노를 푼 거야. 저 부자들, 저 유태인들 봐라. 우리 이렇게 힘든데 쟤들 때문에 우리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똘똘 뭉치자. 즉 공공의 적을 유태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효과를 일으킨 거지. 정신 나간 놈이. 자 그렇게 해서 얘들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독일에서는요 히틀러가 집권을 했어. 나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
국민들의 지지를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약속해. 내가 강한 나라 독일을 만들겠다. 내가 강한 나라 독일을 만들고 우리를 경제의 대공황에서 극복해서 강하게 만들겠다. 나를 지지해라. 그래서 총통이 돼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보다도 먼저 전체주의를 외친 아저씨가 있어. 이 아저씨야. 누구세요? 이탈리아의 살짝 턱이 좀 크시는. 무솔리니 아저씨야. 무솔리니. 근데 딱 봐봐. 저 아저씨 직업이 뭘 것 같아? 공산주의. 군인이야. 당시 이탈리아도요 대공황이 부니까 국가 경제가 휘청여.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국민들이 누구한테 불만을 품었을까? 대통령. 그래서 정치인한테 불만 품기 시작합니다. 쟤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냐? 라고 했는데 이때 군대를 이끌고 무솔리니가 로마를 점령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러는 거. 여러분 이제 정치는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인이 하겠다. 우리가 파시스트 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도 영토를 확장시켜서 군대를 강화시키고 영토를 확장시켜서 우리도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똘똘 뭉치자라고 했고요. 이걸 공부한 아저씨가 히틀러였어. 그래서 둘은 히틀러가 처음에 무솔리니 되게 좋아해. 히틀러 지금 복장 봐봐. 무슨 복장 같아? 똑같대요. 군복 같잖아. 실제로 히틀러는 무솔리니의 그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무솔리니를 많이 따라해. 그리고 둘은 같이 맨날 붙어 다녔어. 가끔씩. 빨리 잡혀. 와. 근데 진짜로 세계 2차 대전 얘들이 일으킨 거야. 얘들이 야 우리 대공황 극복하려면 우리 더 많은 식민지와 인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편먹고 연합군이랑 싸우다 해서 일어난 게 2차 대전이 등벽을 한 다음에. 근데 결말은 둘 다 어땠을까? 죽었어요. 무솔리니도 전쟁이 끝날 때쯤 처형당했을 수 있고요. 히틀러도 전쟁이 끝나기 전 독일이 점령당기 전날 자살합니다. 벙커 안에서. 그러니까 둘 다 결말이 안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 아까 말했듯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역사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할까? 좋게? 나쁘게? 나쁘게. 근데 위대해. 부끄럽게 생각해. 야 너네 독일 가서 진짜 유럽 가서 이거 하면 죽는 너 큰일 나요. 잡혀갑니다. 잡혀갑니다. 이거 아니야. 나 이러면 바로 이 상태로 팔 절단. 아니 절대 아니고요. 진짜 이거 버그로 잡혀가. 하나. 길 가다가 팔 삭제. 진짜 야 진짜 유럽에서 왜 유럽에서 저걸 절대 안 하려고 하냐면 슬라이스. 얘들이 경험이 있어서야. 히틀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 독재자 아니야. 얘 투표로 됐어. 당시 독일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집권을 한 다음에 독일 사람들을 홀렸어. 나를 지지하면 강한 독일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스마트 독참 얘를 지지한 거야. 독일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야. 우리가 히틀러 만든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든 게 인물이 히틀러잖아.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정치인을 만들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두 번 다시 전체주의 이렇게 하나의 제목을 있거나 하나가 되자는 걸 강요하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러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게 지금 현재 독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제스처라든지 두 번 다시 이러한 전체를 뜻하는 그런 걸 금지하고 법으로서 갖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수많은 승차를 줬기 때문에 이건 전제적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건 근데 유럽 애들은 저렇게 나치에 대한 전체주의에 대한 건 되게 불편해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많이 보지. 우리나라에서는 뭘 쓰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법은 전쟁이 공평해야. 우리나라도 왜 얘들아 그 뭐야? 일제 제국주의의 우길기라 그러잖아. 아 여기 그거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 빨강이라가 하얀색이랑 똑똑똑. 왜 우리는 쓰지 말라 그래? 일본이 우리나라 맞아, 우리를 점령했던 제국주의의 상징이야. 근데 유럽 애들은 그걸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막 알려주고 있어. 이런 것도 나치의 상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걔네 나치 상징이랑 깜짝 놀랄 거야. 그게 전체주의의 상징이라서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훌륭한 뭘 뽑아야 될까 나중에. 대통령. 훌륭한 정치인을 뽑자. 아 진짜. 여러분이 옳고 그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즉,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투표권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 옳고 그를 정치인인가, 그리고 설사 잘못된 정치인을 뽑더라도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딱 하나야. 선거라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훗날 성인이 됐을 때 꼭 투표를 하시면서 그 소중한 투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룰이 없었어야 돼요. 자, 노트 검사.